자, 오늘 유튜브 라이브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 3월쯤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유튜브 강의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를 지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제 사이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라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첫 번째 강의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서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첫 번째 지금 나오네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을 먼저 이 기초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메모리 노트라고 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개발한 전자책 플랫폼이에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2024 최신 트렌드 전자책을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목차를 보시면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최신 트렌드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또 현재 어느 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는 사실은 텍스트, 즉 언어 모델의 기반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이미지 생성이라든지 영상 생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멀티모달의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그냥 소개만 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무료 노트 전자책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 노트인데 메모리 노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아니고 전자책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무료 전자책을 보시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기초 개념부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연어 처리라고 되어 있죠. 혹시 글씨 크기 괜찮으실까요, 지금? 아니면 더 키워드릴까요? 이거를 이렇게 단일 페이지로 봐가지고 이렇게 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야겠다. 네, 지금이 훨씬 잘 보이죠? 이 정도? 네, 이 정도면 뭐. 네. 오늘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은 녹화본으로 별도로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먼저 개념 몇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자연어 처리, 영어로는 NL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 시에 원래대로라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C 언어라든지 자바, 그리고 뭐 파이썬 이런 언어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 NLP라는 것은 컴퓨터와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자연어라고 하죠, 이거를. 그 언어를 그냥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어떤 업무를 지시하는 걸 이 자연어 처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NLU라든지 NLG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내추럴 랭귀지가 자연어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붙는 이 understanding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모델이 자연어를 이해하는 부분을 NLU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generation, 생성하는 것을 NLG라고 합니다. 상식적인 용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언어 모델, 이거를 LLM이라고 하는데요. Large Scal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GPT와 같은 것이 모두 이 LL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된 텍스트 기반의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AI 모델로부터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최대한 잘 쓰는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컴퓨터, 즉 그 AI에게 어떤 일을 시킨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 원리들을 저번 강의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성, 최대한 구체적으로 AI에게 명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와 인 컨텍스트 러닝, 문맥을 제공을 해서 그 AI가 좀 더 그 데이터나 어떤 문맥, 내가 제시하는 그런 정보에 기반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어떤 논리적인 사고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 AI 모델이 생각하도록 유도를 하는 걸 이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총 8가지, 9가지 정도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이 결국에는 모두 이 구체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 이 3가지 원리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그런 스킬들, 기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좀 심화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강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뭐 퓨션 러닝이라든지 그렇죠. 퓨샷 러닝, 제로샷 러닝 같은 것도 있고 뭐 원샷 러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인 컨텍스트 러닝 이런 가장 기초적인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심화적인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생성된이죠. Generated, 생성된 지식 기반으로 프롬프팅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지식을 제가 그 저번 그 기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AI가 좀 더 풍부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해서 어떠한 데이터나 혹은 문맥을 제공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나 문맥을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AI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 어떤 데이터나 지식, 문맥을 타이핑을 해서 AI에게 프롬프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Generated Knowledge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을 시키는 이 AI 모델이 스스로 이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knowledge를 지식들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이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표를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먼저 아래부터 볼게요. 간단하게. 개념은 이렇습니다.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각 질문에 대해 참고할 만한 지식을 생성하고 이게 중요하죠. 참고할 만한 지식을 생성하고 이를 해당 질문에 대한 추가 정보로 입력하는 방법 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고할 만한 지식을 생성하는 건 사람이 아니고 이 언어 모델이 직접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가 생성한 데이터를 또 입력으로 받아서 또 그걸 바탕으로 또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죠. 이 프롬프트의 특성은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스스로 추가 지식을 생성하고 활용함으로써 사전 훈련된 모델, 이 언어 모델의 정확성과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생성 및 통합을 위해 추가적인 사람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한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자신이 지식을 생성하고 그걸 토대로 답변을 생성해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상시적인 답변 내용의 정확성을 올리는 아주 단순한, 아주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예시를 보여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식 생성 및 통합을 통해 모델의 예측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예시 프롬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지? 라는 질문을 만약에 이 AI에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AI는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 중에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쭉 검색을 하겠죠. 그걸 토대로 답변을 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챗GPT 그 무료 버전 3.5 터보죠, 지금. 이 AI 언어 모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 대회는 1991년에 토니 비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이 토니 비자란 사람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실제 기억력 대회는 영국의 토니 부잔과 레이 킨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사전 지식을 생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전 질문을 해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 챗GPT한테 세계 기억력 대회의 역사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먼저. 예. 왜냐,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얘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세계 기억력 대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얘가 스스로 검색해서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모델이 스스로, 그렇죠, 그 세계 기억력 대회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지 원래 질문을 하니까 그때서야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로 챗GPT에게 제가 질문 답변을 받았던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지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바로 해버리니까 얘가 잘못된 답변을 해줬어요. 토니 비자로부터 시작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세계 기억력 대회의 역사를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올바른 그 세계 기억력 대회에 대한 그 정보를 생성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억력 대회를 누가 만들었냐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참고해서 자신이 생성한 지식을 참고해서 그 다음 답변을 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이 바로 그 Generated Knowledge Prompting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제가 작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기반 그리고 In Context Learning 기반으로 결국에는 어떤 정확한 그 데이터와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원리에서 파생된 그런 기법인 거죠. 이것도 결국에는 다 모든 기법들은 기초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죠? 이 Generated Prompting은 어려울 게 없어요. 거의 작년에 제가 다뤄드렸던 이 데이터 인 컨텍스트 러닝과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이 직접 그 정보를 입력해야 됐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방식은 그 언어 모델 AI가 스스로 정보를 생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아까 좀 넘어갔던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식이죠. 질문을 입력해요.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전 정보, 사전 지식을 생성해내도록 유도하는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로 누가 만들었는지, 세계대회를 누가 만들었는지 질문을 넣기 전에 그 세계 기억력 대회의 역사를 먼저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널리지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식을 생성해주고 자기가 스스로 생성한 거죠. 그 다음에 그를 바탕으로 사실 여기에 그 다음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져 자신이 생성했던 지식들을 통합해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방식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Chain of Thought라는 겁니다. 줄여서 COT라고 불러요. 자, 이것은 뭐냐? 이것도 밑에부터 볼게요. 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복잡한 추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중간 추론 과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것을 Chain of Thought라고 해요. 체인이 뭐예요? 체인. 연쇄적인 그런 연결이죠. 연결. 뭘 연결해요? Thought, 생각을 연결하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 AI 모델의 생각을. 중간 추론 단계의 연속성과 유창한 표현이 중요하고요. 최종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과정을 다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AI가 중간 그 어떤 답변을 내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있겠죠. 스스로 생각하는 과정을 머릿속으로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답변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AI가 직접 자기가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기까지의 생각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I도 스스로 좀 더 자세하게 과정을 설명하거나 좀 더 디테일한 사고 과정을 펼칠 수가 있고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AI가 어떤 생각으로 이 답변을 내줬는지를 그걸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블랙박스라는 그 AI의 특성을 어느 정도 조금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라는 것은 이 AI가 이 답변을 도출하기까지의 어떤 근거로서 어떤 근거로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걸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거든요. AI 특성 중에. 그런 점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자, 이 특성을 보시면 연속성, 그러니까 이 추론 과정이잖아요. 사고 과정이죠. 사고 과정. 시작과 끝까지 중간 추론 단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유창성,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중간 추론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효과성, 중간 추론 단계가 최종 결과를 유도하는데 효과적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생뚱맞게 그 추론 과정의 예시로 어떤 뭐가 있을까요? 뭐 역사에 대한 추론 그 예시를 준다든지 그래 버리면 이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효과가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복잡한 이런 수리적인 수학적인 문제풀이, 상징적 추론 등의 작업에 주로 활용이 돼요. 그리고 언어 모델을 교육하거나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추론 작업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예시 프롬프트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식당에는 23개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점심을 만들기 위해 20개를 사용하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6개를 더 샀다면 플러스죠. 그들은 몇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이 답을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쉽죠. 어렵지 않죠. 그냥 23 빼기 20 플러스 6 그럼 9개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최근 모델은 또 안 그래요. 근데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어려웠어요. 특히나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텍스트 기반의 그렇게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문제풀이 능력의 단점을, 약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답을 도출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예전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 챗GPT는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의 챗GPT들은 정확하게 이런 숫자 계산 정도는 무리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T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그 AI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지시하는 거죠. 단계적으로 추론 과정을 거치는 체인 오브 소트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 질문과 함께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청을 하려면 어떤 예시를 같이 첨부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저는 테니스공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캔 2개를 더 사는데 각각의 캔은 3개의 테니스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몇 개의 테니스공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캔 2개 각각 3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3이죠. 그럼 6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공 5개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11개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답은 11개입니다. 이렇게 달랑 답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계산 과정을 이렇게 예시로서 제공하는 거예요. 로저는 처음에 5개의 테니스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개의 공이 담긴 캔 2개를 샀기 때문에 6개의 테니스공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5 더하기 6, 그래서 11개.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문제풀이 과정을 예시로서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심지어 오답을 답만 달랑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에서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 과정을 참고해가지고 AI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식당에 처음에는 23개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점심을 만들기 위해 20개를 사용했으므로 처음에 가지고 있던 사과에서 20개를 뺀 수가 됩니다. 따라서 23-20, 그래서 3개가 남아있고 그 후에 6개의 사과를 더 샀으므로 3 더하기 6, 그래서 9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답변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COT, 그러니까 사고 과정을 의식적으로 이 모델이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Chain of Though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아까 그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방식의 스탠다드 프롬프팅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답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답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Chain of Thought, COT 방식으로 이렇게 예시를 함께 던져주면서 이 예시 안에다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론 과정을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거를 참고해서 비슷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확한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뭐 챗GPT와 같은 그런 최신의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은 이미 이런 COT 기술이 다 적용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저 입장에서 사실상 이런 거를 신경을 써가면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디벨롭 혹은 뭐 엔지니어링 하거나 약간 파인 튜닝을 할 때 이런 기법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 쪽으로 좀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진로를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필수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셀프 컨시스턴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컨시스턴시는 일단은 일관성이죠. 자기 일관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AI가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주어지면 어떤 질문을 하면 매번 똑같은 답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올바른 답을 내고 또 어떨 때는 잘못된 답을 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셀프 컨시스턴시, 즉 자기 일관성, 정답의 일관성을 높이는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이 또 탄생을 합니다. 복잡한 추론 작업에서 여러 추론 경로를 통해 얻은 다양한 답변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변을 미리 얻어 놓는 거예요. 이 AI로부터. 그 다음에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올바른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보고 여러 번 답변을 생성하게 하는 거예요. 뭐 1번, 2번, 3번, 4번, 뭐 4번 정도 이렇게 동일한 문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해내게 했다면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정답, 어떤 거는 오답, 뭐 다른 거 정답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AI가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때 가장 일관성이 높은 거, 여기서는 1번과 3번과 4번이 모두 똑같은 답을 내렸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셀프 컨시스턴시는 쉽게 이해하면 사실 COT를 퓨샷 러닝처럼 예시로 제시하는 방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델로 하여금 다양한 추론 경로를 사용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COT, 우리가 방금 봤던 추론 과정을 입력하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퓨샷 러닝처럼. 예시로서 여러 개를, 아까 COT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예시만 입력을 했다면 이 셀프 컨시스턴시는 여러 개의 COT, 추론 사고 과정을 여러 개를 다양한 유형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답을 도출해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일관성이 높은 답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다양한 추론 경로가 이제 각각 올바른 답변을 이끌 수 있으며 이런 특성을 인식하고 활용해서 다양한 추론 경로로부터 얻은 답변을 종합해서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활용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제 복잡한 추론 작업에서 모델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추론 경로를 통해
얻은 여러 가지 COT인 거죠. 결국에는 여러 가지 추론 사고 과정을 통해 얻은 다양한 답변들 중에서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해가지고 그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추론 경로를 필요로 하는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활용을 한다면 정답의 비율, 정답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유형의 다양한 COT, 추론 과정을 주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그 추론 과정에 따라서 그 동일한 수학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각각의 추론 과정에 따라 문제를 풀겠죠, 얘가. 그렇게 해서 가장 일관된 정답을 선택을 하는 건데 각각의 추론 과정에 따라 문제풀이 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다 좀 더 창의적인 수학적인 문제풀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예시 프롬프트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이 AI한테 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네새우 오리는 매일 16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3개를 먹고, 자, 마이너스죠. 친구들을 위해 4개의 알로 머핀을 굽습니다. 그녀는 나머지를 개당 $2에 판매합니다. 그녀는 매일 얼마를 벌까요? 자, 우리가 그냥 풀기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16개에서 3개 빼고요. 그다음 4개를 빼고 그럼 몇 개 남아요? 9개 남죠. 근데 이게 개당 $2씩 판매된다고 하니까 9, 2, 18, 18달러를 버네요, 하루에. 자, 이거를 만약에 AI한테 단순하게 요청할 때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매일 3개 플러스 4개, 총 7개의 계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녀는 나머지를 개당 $2에 팔아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거죠. 7개 이걸 사용했어요. 7 곱하기 2에서 $14를 팝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self consistency를 적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COT랑 동일하죠. COT에서 어떻게 했어요? 질문, 답변 이런 세트, 답변 안에 이런 추론 과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문제풀이 과정이. 이런 질문, 답변 세트를 예시로서 마치 뭐예요? 우리 기초, 프롬프트 기초에서 배웠던 퓨션 러닝처럼 이 COT 여러 개의 COT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의 COT 그 추론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각각의 추론 과정에 따라서 정답을 도출하게 해요. 그럼 여러 개의 정답이 나오겠죠. 여러 개의 답이 나오죠. 그 각각의 추론 과정에 따라서 그 중에서 가장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일관된 답변이 정답일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률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self consistency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수학 문제풀이의 정답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보시면 기존 이제 COT죠, 이게 Chain of Thought. 기존 COT는 그냥 하나의 추론 과정, 하나의 그 COT만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활용해서 정답을 도출하게 했다면 self consistency는 이렇게 여러 개의 추론 과정을 주입을 해가지고 각각의 추론 과정에 따라 정답을 도출해내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일관된 답변을 선택하게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요, 이 Automatic Reasoning and Tool Use라는 거예요. 줄여서 ART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가장 또 작년에 발표됐던 논문이네요. 자, 먼저 개념부터 볼게요. 자, ART는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중간 추론 단계를 스스로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트는 스스로 중간 추론 단계를 생성하고 외부 도구를 사용한다. 아까 COT도 그렇고요. 그리고 self consistency도 그렇고 결국에는 사람이 그 추론 과정을 AI한테 전달을 해줘야만 했어요. 입력해줘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아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스스로 그 COT를 생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핵심 개념으로 외부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외부 도구란 것은 뭐냐면 그런 추론 과정들 있죠. 그런 COT,
추론 과정들이 이미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합쳐진 어떤 도구 상자, 그런 집합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COT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어떤 하나의 패키지, 패키지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겠네요.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 요청이 들어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이 수학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그 외부 도구를 스스로 생성하거나 기존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외부 도구 중에서 찾아서 꺼내어 활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특성을 보시면 자동적인 중간 추론 단계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운 작업에 대한 중간 추론 단계와 외부 도구의 사용을 자동으로 스스로 생성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사용자의 개입도 가능합니다. 얘가 스스로 다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스로 했는데 오답을 도출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사용자가 개입을 해서 기존의 그런 라이브러리, 이런 외부 도구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추론 과정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오류를 수정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예시부터 볼게요. 자, 이런 식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수학 문제풀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AI 모델이 먼저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합니다. 이 질문을 분석해서 이 사용자의 요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추론 경로, 그리고 외부 도구가 무엇인지를 탐색합니다. 그 다음에 최적의 추론 경로와 외부 도구를 찾았으면 그걸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이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도출해낸 답이 오답일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사용자가 외부 도구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또 추가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부 도구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외부 도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거는 이제 LLM들이, 그러니까 언어 모델들이 어떤 수학적인 문제들을 잘 풀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된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부 도구들도 거의 다 그런 수학적인 문제, 그런 데이터셋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고품질의 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초등학교 수학 단어 문제 8,500개의 데이터 세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외부 도구로서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풀이 과정들이 다 들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그 사용자가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그럼 그와 비슷한 문제풀이를 외부 도구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슷한 거고요. 이런 것도 객관식 대수 단어 문제, 그리고 스트래티지 QA 이런 것도 추론 단계, 질문 답변 벤치마크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과학 시험의 객관식 문제 데이터 세트들. 그래서 이런 외부 도구들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COT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주입을 해놓고 외부 도구로든 아니면 미리 그냥 그 프롬프트로든 주입을 다 해놓고 내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질문이나 문제풀이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COT나 외부 도구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일맥상통해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죠. 그 Chain of Thought, COT랑 Self Consistency랑 지금 이 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 언어 모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추론 과정을 좀 고도화된 추론 과정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에서 다 배웠었던 퓨샷 러닝과 그리고 인 컨텍스트 러닝을 모두 다 활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퓨샷 러닝, 예시죠, 예시. 예시로서 어떤 문제풀이 과정을 예시로서 집어 넣어주고 또 그걸 활용해서 그 인 컨텍스트 러닝을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림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위에 부분 A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부 도구들이에요.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수학 문제풀이 과정도 들어있고 혹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패키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어 쓴다는 거죠. 이
언어 모델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나의 작업을 여러 하위 작업으로 분할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번의 어떤 작업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 뭐 공식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기도 하고 아까 도출해냈던 중간 그 답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계산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이런 하위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정확성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하라고 시켜버리면 이 AI 모델이 과부하가 걸려서 오답을 도출해낼 확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하위 작업들을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이렇게 시키게 되면은 정확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를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각의 하위 작업들을 다 수행하게 한 다음에 걔네들을 하나로 마지막에 통합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야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수학적인 문제풀이 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분야에서 사용이 돼요.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만든 프로그래밍 중에 문서 기반 AI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업로드한 PDF나 텍스트 이런 다큐멘트 내용을 기반으로 챗GPT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챗봇 서비스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프롬프트 체이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인공지능 모델한테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요. LLM과 임베딩 벡터 DB 이런 식으로 그냥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이따 또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요. 이렇게 잘 설명을 합니다. 그쵸? 잘 설명을 하고요. 근데 쭉 설명을 이렇게 내려보면 그 밑에 부분에 이게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이 논문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논문을 업로드를 하고서 이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작성해 줘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 AI가 논문을 다 읽고서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항목별로 나눠서 작성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AI 메마드의 학습 코칭이라고 해가지고 또 별도의 영역에 그 내용을 정리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롬프트 체이닝이 사용된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이 질문을, 이 요청을 했을 때, 이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쭉 정리해 달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A라는 그 언어 모델이 AI가 이 요청을 받았겠죠. 이 요청을 받고서 이 논문을 쭉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전에 임베딩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좀 어렵게 가니까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모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또 다른 하나의 AI가 어떻게 하냐면 제 질문 내용을 분석을 해요. 제 질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그 내용이 어느 파일에 있는지를 이 이전 AI 모델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하려면 이 A라는 그 논문 파일을 내가 검색을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면 얘의 역할은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이 적절한 그 논문의 내용을 그 다음 AI 모델한테 전달을 합니다. 이 과정이 뭐예요? 프롬프트 체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의 AI 모델이 함께 연쇄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 A라는 모델이 질문과 함께 이 논문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받았죠. 그 전 모델한테. 그러면 이 A라는 모델은 그걸 전달받은 채로 최적의 답변을 생성해 준 거죠. 이게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여기 이 흰색 부분, 이 내용, 이 답변이 이 A라는 모델이 내려준 도출해낸 답변 내용인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방금 이 A라는 모델이 생성해낸 답변을 바탕으로
또다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학습 코칭을 받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개발한 그 학습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개발했다는 그 학습 알고리즘이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그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각각의 중요 키워드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why, 이 내용들의 어떤 근거나 이유 같은 게 이렇게 그 다음으로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학습 내용의 개념이 실제로 뭐 활용되는 예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how 파트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저는 정리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A라는 모델이 생성해낸 이 답변을 그 다음에 학습 코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B라는 모델한테도 넘겨줘야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B라는 모델은 전달받은 내용을 제가 짜놓은 이 학습 코칭 알고리즘에 맞게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프롬프트 체이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제가 제 사이트는 워드프레스로 개발한 겁니다. 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보시면 그 블로그 글을 꾸준하게 이렇게 발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에 가보시면 이건데요.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시면요. 모든 블로그 내용 맨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 글은 기억술사 조신영의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뉴스를 읽고 새롭게 작성한 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AI가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 이런 거죠. 먼저 첫 번째 A라는 그 모델이 뉴스를 검색하게 합니다. 제가 여기 키워드를 입력을 해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을 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 A라는 모델이 이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하겠죠. 그거 가져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합한 뉴스 기사를 선택해서 B라는 모델한테 전달을 해요. 그럼 이 B라는 모델은 그걸 받아다가 제가 미리 이렇게 짜놓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그 블로그 글을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짜놓은 프롬프트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참조해서 블로그 글을 쭉 작성해줘요. 그게 방금 보셨던 이 블로그 글들이에요. 이 블로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썸네일 이미지가 있죠, 또. 이 썸네일 이미지도 뭐예요? 이 제목도 사실 아까 이 A라는 언어 모델이 가져온 거죠. 이 B라는 모델한테 준 거죠. 이 제목을 바탕으로 이 C라는 AI는 뭐예요? 이미지 생성 모델이에요. 이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에게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또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뉴스 기사의 제목을 바탕으로 이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게 다 프롬프트 체이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있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체이닝이라는 거를 잘 활용하려면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AI 쪽에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프로그래밍은 배우시길 바랍니다. 필수예요, 필수. 자, 됐죠? 프롬프트 체이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너뛰었는데 다시 보면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작업으로 분해한 거죠. 뉴스 검색하는 거 따로,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블로그 글 쓰는 거 따로, 그리고 이미지 생성하는 거 따로, 그쵸? 아까 그 문서 기반 AI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서 검색하는 거 따로,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답변해 주는 거 따로, 또 그렇게 답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코칭 해주는 거 따로. 그쵸? 만약에 이 모든 걸 하나의 모델한테 다 시켜버리면 원하는 퀄리티의 답변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언어 모델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작업의 결과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활용 방안을 보시면 복잡한 작업을 단순화해서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응답 유효성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그 논문 검색 해가지고 그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줬잖아요. 그 AI가. 만약에 제가 이 학습 코칭보다는 이렇게 답변해준 내용이 실제 사실인지를 또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응답 유효성 검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답변 받은 내용을 다시 또 C라는 그 유효성 검사를 해주는 AI 모델한테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이 B라는 모델이 답변을 해준 이 내용이 진짜로 이 아까 A의 그 논문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또 한 번 검사해 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병렬 작업,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라는 모델이 뉴스를 검색을 해주고요. 그걸 바탕으로 B라는 모델한테는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하고 C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한테는 썸네일 이미지를 제작하게 이렇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시 보시면 뭐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문서에서 질문에 대한 인용구를 추출한 다음에 그 추출한 인용구를 사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요청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롬프트와 두 번째 프롬프트. 그러니까 AI 모델끼리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서의 문법적 오류를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빠뜨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프롬프트. 아까 응답 유효성 검사용 그 AI 활용하는 거 설명드렸죠. 이것도 병렬 작업하는 거, 뭐 블로그 글 쓰는 거,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 생성하는 거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에서 굉장히 핫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거보다 더 핫한 것도 있긴 한데 조금 이따 보고요. 자, Tree of Thought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줄여서 TOT라고 하고요. 이건 뭐냐면 밑에 볼게요. 개념부터. 자, 얘는 언어 모델이 여러 명의 전문가를 연기하며 여러 명의 전문가, 이 부분 중요해요. 단계적으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거창하죠? 특성을 보시면 각각의 thought를 단계별로 생성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thought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 명의 전문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여러 명의 전문가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단계적인 생각의 하나하나의 단위들, 하나하나의 단계들을 though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단계별로 생성하고 중간 단계로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자, 이 중간 단계를 거치는 과정 중에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명의 전문가라고 했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이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계마다 서로 전문가들끼리의 의견들, 생각들, 이게 thought죠. 이 생각들을 서로 비판하게 해요. 서로 관찰, 평가, 수정하게 합니다. 스스로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약간 토론하고 브레인스토밍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고수준의 의미 단위를 갖춘 이 thought는 언어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평가하고 숙고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추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2023년에 이 TOT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 언어 모델의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 COT, 아까 봤던 그 COT라는 개념도 도입이 되면서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 또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TOT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뭐 챗GPT4 보면은 굉장히 사람과 거의 흡사한 수준의 그런 사고 과정을 처리하잖아요. 이를 통해서 언어 모델은 다양한 추론 경로를 고려하고 다음 단계 선택을 결정하며 각 단계마다 여러 명의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방 또는 후방 추적을 통해 전형적인 선택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각 단계마다 그림 볼게요. 이번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왼쪽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풋 바로 넣고서 답변을 얻어내는 이거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그림이 COT예요. COT. 이 인풋을 할 때 이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죠. 추론 과정을. 그런 다음에 정답을 도출해내고, 그 다음 이게 셀프 컨시스턴시, 아까 봤던 거죠. 다 이거는 COT를 여러 개, 피션 러닝처럼 여러 개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COT 추론 과정에 따라서 여러 개의 정답을 도출해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많은 거 선택하는 거예요. 일관성 높은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TOT예요, 이게. 자, 얘는 보세요. 나무 트리 같잖아요. 이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있다고 가정한 거죠. 3명의 전문가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각자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런 다음에 이 단계에서 각자만의 그 의견을 평가해요. 혹은 자기가 낸 답변을 다시 스스로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메타인지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중에 가장 타당한 그 전문가의 의견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그럼 이 전문가가 또 자기 분화를 합니다. 이 가장 또 타당한 그 투표를 받은 이 전문가가 또 스스로 분화를 해가지고 또 3개, 여기서 4개로 분화했네요. 이런 식으로 4개의 의견, 생각을 생성하도록 유도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2위죠, 2위 이게. 가운데가 1이고. 이 2위 전문가도 의견을 4개는 합니다. 하나 정도. 근데 아무래도 1위 전문가가 더 많은 의견을 내게 하는 거죠. 점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여러 단계로 거쳐서 최종적인 답변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게 이 TOT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사실 메타인지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토론하는 거,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이런 게 함께 결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방 그리고 후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이 1위의 그 의견을 채택해서 얘가 또 4개의 생각들, thought를 이렇게 냈잖아요, 의견을. 근데 여기에서 막상 이렇게 두 번째 단계로 왔더니 이게 여기 안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1단계로 돌아가요. 이게 후방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렇게 전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기 있죠. 전방 또는 후방 추적을 통해서 전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활용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다 복잡한 사고 과정과 메타인지 능력을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 4.0 그런 최신 버전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도 곧잘 해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법률 해석, 의료적 판단, 논문 작성 등 이런 것들, 복잡한 추론과 의사결정, 통합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이런 전문 분야들에 접목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예시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이 TOT를 인위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치면,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3명의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처음에 입력을 해요. 어떤 상황을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 명의 전문가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3명이서 해도 되고 뭐 2명, 4명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답변 내용은 이건 예시예요. 예시. 제가 써놓은 거. 상온상압 초전도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 이게 사실 LK99 논문이에요. 제가 이거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가지고 TOT 좀 도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용해가지고 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도 사실 올려놨어요. 다. 그 문서 기반 AI 그 페이지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이 논문을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확대해 드릴게요.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몇 단계의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전문가들은 단계별로 신중하게 추론하고 모든 사실을 고려해서 답을 브레인스토밍 합니다. 이후 그들의 생각을 한 단계씩 적을 겁니다. 아까 트리 모양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오죠. 각 단계의 생각, thought를 적을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서로 막 평가하고 그렇게 수정하고 한다고 했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비판할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과 물리 법칙에 근거하여 그들의 답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거는 주제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주제가 뭐였어요? 이 LK99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겁니다. 만약에 뭐 수학 문제 풀이를 해야 된다면 그런 수학적인 그런 거를 요구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모든 전문가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한 단계씩 그들의 생각을 적었죠. 아까 트리 모양. 모든 전문가는 다른 전문가의 생각을 고려하여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이러한 단계를 계속 진행하고
언제든지 논리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경우 해당 결함이 발생한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뭐였어요? 아까 후방 추적한다 이 뜻이에요. 뒤로 돌아간다. 다시 전 단계로. 만약에 어떤 전문가라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각 전문가는 자신의 현재 주장이 맞거나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단일 생각에 대해 전문가들이 동의할 때까지 이런 과정을 계속합니다. 이런 거를 프롬프트로서 입력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 질문과 함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작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 Tree of Thought 네네 알겠습니다. 예. Tree of Thought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그때 봤던 게 아마 이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댓글 중에서 이 TOT를 시험하기 적합한 그 수학 문제가 있었거든요. 댓글이 너무 많네요, 진짜. 댓글이 너무 많아서 찾기가 어려운데 이거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를 만들어 볼게요. 예시로 작년에 했던 거 그냥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시 재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했던 게 이거죠. 이거 여기 있네요. 지금 이게 그 AI가 답변을 해준 내용인데 딱 보시면 TOT라는 거 T가 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전문가 1, 전문가 2, 전문가 3 각 단계별로 이렇게 각자의 의견을 생각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서 이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전문가를 선택을 하겠죠. 그럼 또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 생각들도 제출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방식이 TOT인데 그때 제가 입력했던 프롬프트가 그게 사실 이거예요. 보여드렸던 이거. 그때 이 답변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이 프롬프트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저렇게 나와요. 참고로 이 영상에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TOT가 무엇이고 실제로 이렇게 같이 예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한글보다는 영어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게 훨씬 더 똑똑해요. 아무래도 그 학습된 데이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글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좀 불리한 면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한 내용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런 거를 보다 좀 고차원적인 그 사고 과정을 통해서 답변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Tree of Thought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사실은 여기 이 Tree of Thought까지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챗GPT와 같은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8번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프로그래밍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알고 계시면 또 좋은 내용이기도 해서 제가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여기 있죠, 이거. 이 개인 및 회사의 정보 지식을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 엔지니어링 이 강의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간략하게만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념부터 볼게요. 명칭이 일단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Retrieval은 검색이죠. 추출 혹은 검색. 그 다음에 Augmented는 증강이라고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긴 한데 번역이 그냥 더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해준다. 그 다음에 Generation은 생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줄여서 reg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아까 TOT도 굉장히 핫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2023년도에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이랑 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 검색, 증강, 생성 이 개념이 굉장히 핫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앞으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뭐 그런 언어 모델을 좀 활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개념은 사전 훈련된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예요. 이 언어 모델에 검색 기능을 결합하는 거예요. 검색 기능. 근데 뭘 검색하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거 문서 검색해서 이걸 바탕으로 질문 답변하는 거. 이게 사실 제가 레그를 활용해서 만든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식 기반 생성 작업을 위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 요청과 관련된 고유한 문서를 검색해서 해당 문서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한다. 이 레그는 자연어 처리 과제에 있어서 심층적인 지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은 아니죠. 그런 논문 자료라든지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그런 전공 분야, 그런 분야의 어떤 전문적인 문서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바탕으로 좀 챗봇과 대화하고 답변을 얻고 싶을 때 이 레그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 지식 기반 작업이라는 거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작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편에서 제가 말씀드렸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는 것에서 다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였어요?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 사전 데이터를 주입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에 맞는 올바른 답을 도출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타이핑할 거 없이 바로 그냥 문서 파일을 집어넣어 놓고 이걸 바탕으로 얘가 스스로 검색하게 해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내게 해준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문서 내용을 참조하기 때문에 보다 풍부하고 사실적인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해석 가능성, 이건 뭐냐면 생성된 답변에 대한 문서의 출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거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답변을 낼 때 얘가 그 어떤 부분, 그러니까 논문이 있으면 그 논문의 특정 부분을 참고하겠죠. 그러면 그 참고한 그 논문의 페이지와 어떤 내용을 참고했는지를 그 답변 밑에 같이 달아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AI가 이 답변을 생성해낼 때 어떤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추적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모델은 이 답변을 생성해낼 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생성했는지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했어요. 이러한 그 약점,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연성과 적응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 여러 가지 문서 파일, 내가 원하는 거면 어떤 거든 간에, 뭐 심지어는 그런 것도 돼요. 문서 파일이 아니고 인터넷 주소, 인터넷 웹페이지 링크를 던져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검색 데이터베이스와 생성 모델을 결합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유연성과 적응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다양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활용 방안을 좀 보자면 모델 자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죠. 사용자의 다양한 질문에 더 정교하고 사실 기반의 그 데이터 기반의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더 풍부한 내용을 작성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콘텐츠 생성 및 요약, 그러니까 이건 주어진 텍스트나 문서, 아까 논문 자료 같은 거 그런 걸 요약할 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리뷰를 작성하게 하기도 하고, 또한 뉴스 기사 같은 걸 생성하게 할 때 뉴스의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걸 바탕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블로그 글을 작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여러 논문 자료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요. 이렇게 공부했어요, 사실은. 얘한테 물어 가면서 TOT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죠. 특성은 뭐고,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렇게 그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검증에도 도움이 되겠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답변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문을 분석할 때도 잘 활용할 수 있죠. 어려운 내용의 논문을 바탕으로 특정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요약, 정리 등의 작업을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리액트 프롬프팅 이런 거는 좀 그냥 소개만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예, 또 너무 길어지면 힘드니까. 자, 리액트 프롬프팅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의 리는 리즈닝이에요. 리즈닝의 약자. 리즈닝이라는 것은 추론이란 뜻이죠. 추론. 액트는 행동이고요. 추론과 행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식이 바로 이 리액트 프롬프팅인데요. 어떤 식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질문을 제가 했어요. 뭐 애플 리모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겠죠. 지금 보면은. 그럼 얘가 먼저 생각을 해요. 이 질문 내용을 딱 분석하는 거죠. 나는 이 애플 리모트에 대해서 서치를 검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대상과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하겠죠. 어떤 행동? 실제 검색을 해봐야겠죠. 뭐 인터넷 검색이든 아까 문서 검색을 하든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첫 번째 결론을 도출해 내겠죠. 이 검색 결과를 도출해 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봤더니 애플 리모트가 원래는 미디어 센터 프로그램 뭐 이거 관련된 건가 보네요. 저는 애플 잘 몰라서. 그래서 프론트 로우 넥스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서치를 해봐야 된대. 검색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프론트 로우에 대해서 또 검색을 해보는 행동을 거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생각하고 검색하고 생각하고 검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생각할 때는 무엇을 검색해야 내가 이 올바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무엇을 검색해야 되는지 생각한 다음에 그걸 실제로 검색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추론과 행동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리액트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사실은 그런 생각하게 하는 거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가능하긴 한데, 뭔가 외부 인터넷 자료로부터 검색을 하거나 문서로부터 검색하는 것은 아까처럼 레그 같은 걸 활용해야겠죠. 혹은 뭐 다른 API를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건 사실 프로그래밍적으로 더 중요한 개념이라서 외부 소스와 상호작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외부 소스로부터 정보를 가져오고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서 기반으로 검색해서 답변 생성하는 그 레그 있죠? 검색 진강 생성, 그것과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웹 검색도 다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리고 언어 모델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중에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더 원하는 결과물을 이끌어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I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리액트라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은 AGI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요. AGI가 뭐예요? 그냥 모든 업무를 사람 대신 다 할 수 있는 AI를 AGI라고 하죠. 이게 제너럴이라는 가장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 일반적인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액트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이 돼요. 이 AGI에. 예시 프롬프트라고 할 건 딱히 없고요. 이거는 뭐 이런 게 있어요. 핫팟 QA, 뭐 알프월드와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리액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이거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밖에 이제 텍스트, 지금까지는 텍스트 기반의 그런 언어 모델에 대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봤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멀티모달 체인 오브 소트. 그러니까 텍스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음성도 있겠죠. 소리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영상 같은 거. 그걸 기반으로 사고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 그 챗 GPT, 그 GPT-4 비전이라고 하죠. 사진을 입력하면 그 사진을 분석해서 답변해 주는 거. 그게 이 Visual Chain of Thought라는 기술이 적용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Visual Chain of Thought도 여기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멀티모달 안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기술이고,
그다음에 달리3의 컨시스턴시가 뭐냐면 달리3라는 것은 이미지 생성 모델이죠. 오픈 AI의.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실 제일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일관성.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이란 것은 어떤 처음에 이미지 A라는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이 이미지 안에 등장 인물들이 있겠죠. 어떤 뭐 배경이라든지 분위기나 어떤 그림체도 포함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등장인물, 뭐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의 모습, 그리고 옷에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 이 A를 바탕으로 그 다음 B라는 새로운 사진,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일관성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 있죠. 웹툰 같은 거. 사실 AI를 이용해서 웹툰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 웹툰의 등장 캐릭터들, 특징이나 외형 같은 게 바뀌면 안 되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태까지의 뭐 모델들, 미드저니도 그랬었고요. 그런 대부분의 그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이 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번에 나온 이 달리3라는 모델이 일관성을 어느 정도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런 거를 활용하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따로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이걸 연구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적용을 직접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걸 적용해서 뭔가 웹툰이나 아니면 뭐 그림 같은 걸 그 약간 스토리를 가미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도 지금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좀 2024년 지금 올해죠. 사실 2022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좀 쭉 진행되어 왔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쪽 분야의 그런 트렌드를 쭉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알려드렸던 이 소개해드린 이 모든 기법들이 결국에는 제가 작년에 알려드린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에서 다 파생된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그 다음 데이터와 인컨텍스트 문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COT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논리적 사고 그 순서에 따라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되어 가지고 이 기초 원리에서 파생돼서 나온 이런 기법들입니다.